기출풀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1과목 TCP/IP인데요. 자, 1번 호스트 IP 어드레스가 210.100.568이고 슬래시 28 요거 얘기하는 거죠. 슬래시 28 CIDR 표기법 즉 1의 자리 개수가 28개다 그런 얘기. 왼쪽부터 28개다. 그래서 그랬을 때 네트워크 아이디로 그죠? 올바른 것은 뭐냐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그 풀이에는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28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리눅스에서 물론 윈도우에서 해도 됩니다. 리눅스에서 우리가 if config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오냐면 if config라고 치면 이제 IP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IP 주소 있고 여기에 보시면 서브넷 마스크에서 25.25.25.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25 하나를 만드는 게 8비트입니다. 이게 또 8비트고 이 25 하나를 만드는 게 8비트. 그러면 3개만 해도 38에 24개죠. 그죠? 3개. 그죠? 8이 3개니까. 그러면 요거를 서브넷 마스크를 CIDR 표기법으로 바꾸면 슬래시 2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는 그냥 0이죠. 0이니까. 자, 그래서 이쪽 부분까지도 내가 그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다가 이 순서가 128, 164, 32, 그죠? 맞죠? 32, 16, 8, 4, 2,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아까 이 문제에서는 28개니까 128비트짜리, 그 다음에 64비트짜리, 32비트짜리까지 1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가 128, 64, 32가 더해진 값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28이면. 그죠? 근데 물론 얘는 24입니다. 24니까 0인 거고.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이 더해지는 값에 2의 3개니까 2의 3승까지 3비트니까요. 네트워크 아이디가 3비트니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문제 풀이 한번 봐보세요. 그죠? 28은 3비트가 아니라 4비트네요. 그죠? 28이니까 4에다가 4를 더하니까. 그래서 28은 서브넷 비트가 28개다. 1의 자릿수가 그죠? 4개가 왼쪽이 찼다 이거죠. C클래스 쪽에 여기가. 그래서 128, 64, 32, 16까지 꽉 차 있다. 그래서 C클래스는 2에 16이 되고 네트워크 아이디가 64. 네트워크 아이디가 64이므로 얘는 뭐 1로 돼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64 요거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뭐 풀이 내용 읽어보면 됩니다. 내용은. 자, 2번. TCP/IP에 제공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답을 봐보죠. 이 4번인데 한 번에 많은 데이터의 전송이 유리하기 때문에 화상통신과 같은 실시간 통신에 사용된다. 화상통신과 같은 실시간 통신에서는 많은 양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요. 빠르게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UDP를 사용합니다. 근데 뭐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UDP로 영상도 보내는데 UDP로 음성도 보내요. 근데 이제 빨리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만약 깨졌어요. 그러면 UDP는 재전송 기능이 없습니다. UDP는.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UDP를 두 개 씁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보내고 하나는 에러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마치 TCP처럼. 그래서 UDP를 두 개 사용하고요. 자, 그럴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이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UDP인데 RTP, 리얼타임 프로토콜, 그죠? 리얼타임 프로토콜.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RTCP, 리얼타임 컨트롤 프로토콜 약자예요. 둘 다 UDP입니다. 그래서 얘는 에러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회의는 UDP를 사용해서 이런 걸 처리하는 거고요. 3번 보죠. ICMP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냥 답을 봅니다. 호스트의 IP 어드레스가 메시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스트의 IP 어드레스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ICMP는 뭐예요? 에러 체크하고 보고하는 게 주 기능인데요. 목적지까지 보낼 수 없는 경우 ICMP 메시지 일어나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뭘까요? 목적지까지 보낼 수 없는 거. pin naver.com 이렇게 치면 ICMP 리퀘스트를 딱 보냈는데 지금 응답이 안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가
ICMP 리퀘스트에 대해서 드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죠. ICMP 용도입니다. 데이터의 TTL 필드 값이 0이면 데이터가 삭제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TTL 값이 뭔지 한번 보죠. 똑같은데 ki사.or.kr 한번 이렇게 치죠. 그러면 여기 보면 TTL이라고 이렇게 51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저거는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라우터 하나 통과할 때마다 얘는 1씩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0이 되면 시간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라번 데이터 헤더의 값이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그죠? 뭐 에러 체크에서 오류가 있으면 ICMP 사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UDP 헤더에 속하지 않는 거. 자, UDP 패킷의 헤더에 속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냥 사실 기출 문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개수, 동영상의 개수가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번 좀 다르게 좀 한번 하기 위해서. 자, 이건 와이어샤크라는 스니핑 도구예요. 여기에 ETH0라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그냥 스타트를 이렇게 누를게요. 자, 이걸 누르면 이제 기동이 된 겁니다. 기동이 됐는데 이제 통신을 하나 해야 되니까 여기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울게요. 웹브라우저를 하나 이렇게 띄우면 얘가 이제 올라오겠죠. 꽤 늦으네요.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하나 띄웠는데 통신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이버 엔터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뭐가 쭉 밑에 움직이죠. 바닥이. 그죠? 네이버를 치니까. 근데 네이버가 커넥션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프락시가 걸려있나 봐요. 네. 잠깐만요. 이건 사실 제가 모이해킹한, 아닌데? 프락시 안 걸려있네요. 안 걸려있는데, 되네요. 그냥 네트워크가 느려서 그런 거네요. 느려서. 자, 쭉 보면요. 한번 이제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중간에 아무거나 하나 잡습니다. TCP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밑에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열어보죠. Source Port, Destination Port, Sequence Number, Echo Number, Header, Flag. 플래그는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 수신받을 수 있는 버퍼의 크기까지 있죠. UDP에는 이런 윈도우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혹시 UDP가 있으면 UDP가 될 만한 게 DNS가 UDP입니다.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우리 네이버.com 치면 하는 거.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있죠. 열어보죠. 헤더가 아주 간단하죠.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랭스, 체크성. 윈도우 사이즈라는 건 없죠. 그래서 UDP 없는 거는 다 버립니다. 4번에 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터넷에서 잘 알려진 포트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SSH라는 건 암호화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하는 거죠. 암호화에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PuTT라는 프로그램에서 텔넷 SSH 포트 22번이죠.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본 포트가 22번이고 텔넷은 23번이죠. 23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번은 틀린 거죠. 24는. 그리고 FTP는 21번을 쓰고 이 R드라이브라는 게 이게 FTP죠. 그죠? 이렇게 해서 FTP에서 뭐 연결한 IP 주소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TP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SNMP. SNMP는 네트워크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 그죠? 프로토콜. 그래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할 때 감시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그냥 SNMP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이전트라는 말은 그냥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SNMP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자, 7번입니다. TCP 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뭐죠? TCP는 전송을 담당하고 IP는 데이터의 에러를 검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TCP는 전송을 담당하고 IP는 에러를 검출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IP가 있겠죠? 아마 여기 TCP 있죠? 쭉 가서 이 TCP를 닫아보죠. 여기 IP가 있죠? IP 헤더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버전 있고요. 헤더 랭스 있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보면 프로토콜의 종류 있고 TTL 값이라는 것도 있고요. 플래그 앤 파라그먼트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P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IP에 보면 소스, 그죠? 출발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IP 주소, 그죠? 이 IP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IP는요, 에러 처리가 주가 아니라 경로를 결정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를 보고 어떤 길로 갈 건지 그거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윈도우에서 해도 되고 리눅스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라우트인데 RT까지 쓰죠. 윈도우는, 그죠? 윈도우는 트레이스 RT까지 쓰죠. 그래서 따따따점 아까 기사.or.kr 이렇게 치면 IP 주소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들,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갔는지 이게 다 추적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때는 트레이스 RT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ICMP랑 뭘 쓰냐면 ICMP랑 뭐 쓰죠? UDP 씁니다. UDP, 그죠? 네, 그리고 IP 주소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뭐 3번인 거고, 자, 8번입니다. IP 헤더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TTL은 16비트다. 참 이런 문제가 참 지저분하죠. 자, TTL이 여기 있는데 이거의 크기가 16비트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0에서 7까지 7비트입니다. 사이즈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IP 헤더가 128.10.2.3으로 되어 있어요. 128.2.3. 그때 바이너리, 즉 이진수를 바꾼 거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그 서브넷 마스크 8비트, 즉 예를 들어서 여기도 소스 IP가 이렇게 있죠.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82가 8비트, 162가 8비트, 92가 8비트, 139가 8비트에서 이 값을 만들기 위해서 1이 세트된 거죠. 그래서 왼쪽부터 1이 뭐예요? 8 끝에 있는 게 128, 그죠? 64, 32, 아까 얘기했던 거 1번 문제에서. 그래서 128을 바꾸면 왼쪽 나번에 1이 딱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을 바꾸려면 나번에 두 번째 봐보세요. 나번에 000하고 1010 있죠. 841로 올려봅니다. 842라면 8하고 2에 세트가 되니까 10이 되죠. 8 더하기 2를 하면.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나머지는 맞춰보면 되고요. IGMP 커리 메시지라고 했는데, IGMP는 그룹에 등록된 사용자만 메시지를 수신받게 하는 놈이에요. 그룹에 등록된. 그러니까 IG잖아요.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그래서 IGMP 커리 메시지는 라우터에서 호스트로 보내지는 메시지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치 IGMP는요, TV에서 유선 테이블에서 결제해야지 볼 수 있는 방송 있죠. 그죠? TV 볼 때. 그죠? 그런 때 사용되는 게 IGMP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11번. IP 버전 6에서만 제공되는 거. 그러면 IP 버전 4에서 제공되는 건 뭐죠?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IP 버전 6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유니, 멀티, 애니캐스트. 그죠? 6에서. 그리고 애니캐스트는 뭐예요?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나랑 가까운 놈 한 놈한테만 보내는 거. 가장 인접한 노드한테만 보내는 거를 우리는 애니캐스트라고 하는 거고, 멀티는 그룹에 등록된 사용자한테, 브로드는 다, 유니는 1대1. 그죠? 유니캐스트는. 자, 12번. ARP와 RARP의 설명으로, 그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이거는 뭐 답이 두 개네요. 자, 한번 보죠. 가번 ARP와 RARP는 전달 계층에서 동작하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동작하는 건 TCP와 UDP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라번 뭐죠? RARP는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해당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하드웨어의 실제 주소를 얻는다. RARP는 하드웨어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얻는 거예요. 그죠? 하드웨어 IP 주소로 맥 주소를 넣는 건 ARP죠. 그래서 가와 라번. 그죠? 두 개가 답입니다. 13번 봅니다.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뭐죠? IP 어드레스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호스트 어드레스로 구분이 가능하다. 맞죠? 이게 뭐 기본적으로 딱 나눠져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도
아까 본 것처럼 if config 치면 지금 C 클래스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뒤쪽 마지막 0이 호스트, 그죠? 컴퓨터에 부여하는 주소, 그죠? 마지막 0자리가. 자, 그렇게 돼 있고 14번 DN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인터넷의 도메인 이름과 같은 형식으로 IP 어드레스에 대한 이름을 지정한다. 그죠? 맞죠? 뭐 이거 당연히 나죠. 아까 우리가 이게 지금 스니핑 할 때 네이버를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DNS가 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DNS 있죠? DNS 스탠다드 쿼리, 그죠? 그 쿼리, 지금 조회해달라 이거죠? 스탠다드 쿼리. 이 10점 몇 점 이것은 이 리눅스의 IP인 거고, 얘는 DNS 서버의 IP입니다. 168점 뭐라고 적혀 있는 건.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죠. 보면 인터넷 계층 하나 있고 UDP를 써서 DNS는 UDP의 53번 포트를 쓰네요.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DNS 쿼리를 했는데 알렸습니다. 조회해줘 그런 거고, 조회해주는데 쿼리는 여기 지금 쿼리즈라고 하나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A라고 적혀 있죠. IP 버전 4 형태로 응답해줘. 얘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요 168점, 63.1번의 DNS 서버가 요 10점번의 내 컴퓨터에다가 응답을 주는 정보가 있겠죠. 이건 리퀘스트한 거고, 요청한 거고. 밑에 보니까 168점, 28점, 168.1에 1이 10점, 0점, 2점, 15에다가 응답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쭉 보면 얘도 UDP로 응답이 왔고요. DNS 시스템 보면 쭉 보면요. A 클래스, 그죠? A 클래스고 스탠다드 쿼리 리스판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제 응답이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IP 주소 주면 URL 주는 거, 그죠? URL 주면 IP 주소 주는 거, 그죠? DNS입니다. 자, TCP/IP의 데이터 링크 계층의 단위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죠? 이건 프레임입니다. 쭉 한번 보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프레임이라는 말은 사실 이건 TCP/IP 계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프레임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캡처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이 프레임은 이더넷 프레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건 TCP/IP 4계층이고요. OSI 7계층으로 하면 데이터 링크의 이름은 프레임이고, 여기 UDP와 TCP가 있는 데는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고, 여기 IP가 있는 데는 데이터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뒤로 가요. 자, 16번. IP 체크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IP 헤더의 완전성을 검사한다. 맞습니다. IP 헤더에도 체크썸이 있어요. 체크썸은 어떤 것들에 대한 무결성, 완전성을 검사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름이 헤더 체크썸이죠. 헤더만 검색한다. 헤더만 검사한다. 그죠? 이름이. 자, 그래서 1번입니다. 16은. TFT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본 뭐죠? 보호 등급을 추가하여 데이터 스트림의 위아래로 TCP를 체크성 있게 한다. TFTP는 UDP 씁니다. 관련 없어요. 자, 18번 네트워크 일반 OSI 7계층의 순서 뭐죠? 상위부터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이건 외워야죠. 그래서 4번입니다. 19번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기능 중 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전송 객체가 보내진 PDU, 데이터 전송단입니다. PDU에 대한 acknowledge, 응답, 그죠? 응답을 특정 시간 받지 못하면 재전송한다. 에러 컨트롤이죠. 그래서 이 강의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에러 컨트롤 기법에는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포워드 에러 컨트롤, 두 번째 백워드 에러 컨트롤. 백워드 에러 컨트롤에 따른 말이 ARQ고, 이건 재전송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전송 방식. 이렇게 헤더의 체크성을 가지고 헤더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걸 하는 거는 포워드 에러 컨트롤,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인 거고요. 자, 20번 맥 방식으로 라운드 로빈을 사용하는 방식은 테이킹 턴입니다. 토큰링, 테이킹 턴이 아니라. 자, 라운드 로빈이라는 건 뭐예요? 주기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자, IP 버전 6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열한 것은 뭐냐? 자, IP 버전 6 뭐죠? 1번 A
128비트 주소 체계 맞습니다.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C IP 버전 4에 비해서 헤더가 단순합니다. IP 버전 6는 8개 헤더밖에 없고요. 헤더가 단순하다라는 말은요. 사이즈가 헤더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메모리에다가 리드라이트가 빨라져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지연되는 리드라이트에 대한 오버헤드 그죠? 지연을 없앱니다. 그래서 헤더가 간단한 헤더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 및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IP 버전 6는. 그래서 IPsek이라는 IPSEC죠. SEC라는 암호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킷 전송 시 멀티캐스트 사용합니다. IP 버전 6는 브로드캐스트 없습니다. 브로드캐스트 없어요. 그래서 F는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의 약자겠죠. PCM 변조는 뭐예요? 임의로 신임로를 바꾸는 거죠. 지금 제 음성을 갖다가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음성인 아날로그를 디지털인 0101로 바꿔야 되죠. 이거를 변조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를 PCM 변조라고 합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표본화, 양자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표본화라는 거는 이 음성을요 차트로 그려보는 거예요. 높낮이를. 그죠? 그 다음에 양자라는 거는 이 차트의 크기를 다 잘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호화라는 건 이렇게 크면 0012 이렇게 작으면 뭐 0001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디지털로 바꿔서 전송하는 걸 PCM 변조라고 합니다. 23번 에라 검출과 에라 정정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저게 뭐지? 그래, 체크성은요, 에라만 검출하는 거지, 고치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인, 고치는 거에, 교정까지 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는 해밍코드고요. 자, 24번 갑니다. 자, 다중화. 여러 개의 신호를 한 개로, 2의 n을 1로 바꿔서 보내는 거. 멀티플렉싱. 다중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전송 효율을 극대화한다. 케이블이 하나인데 여기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효율이 좋아지죠.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요. 배선 설비를 단순화합니다. 신호 처리를 단순화하진 않죠. 복잡하죠. 2의 n을 1로 바꿔서 막 섞어서 보내는데 그러다가 도착하면 다시 1을 2의 n으로 되돌려놔야 되고 그걸 디멀티플렉서라고 합니다. 멀티플렉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린 거고 좀 넘어갑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의 주된 기능이 아닌 것은 주된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망 종단 간의 데이터의 역할을 데이터를 전달한다 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죠. 이게 뭐 안 나오긴 했네요. 경로 추적하는 건데 즉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 컴퓨터에 시작해서 요걸 통해서 여기에 도착한다라고 그랬죠. 트랜스포트 계층은요. 요 안에서 어떻게 갔는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끝과 끝만 망 종단 다른 말로 end to end라고 해요. 끝과 끝만에 대해서 에라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냈는데 못 받았어. 그건 알아요. 근데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디에서 망가졌어. 그건 몰라요. 그죠? 구간별로는 다 체크 안 한다고.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은 end to end입니다. 자, 그래서 가번이 되는 거고 26번 너무 많은 패킷이 서브넷에 존재해서 전송 속도를 저하시키는 걸 혼잡이라고 한다. 그죠? 다음 주 혼잡이 더욱 가중되면 네트워크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 데드락이죠. 그죠? 데드락입니다. 데드락이 대표적인 예가 이거인 거예요. 자동차에 교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십자형으로 있어요. 이 차가 쭉 가서 꼬리물기를 했어요. 그럼 이쪽 차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올라가면 지연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전송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데드락이라고 한다. 자, 27번 IEEE 802.10 위원회가 잡은 표준이죠. CSM의 CA, 그죠? 랜이지, 무선 랜이죠, 무선 랜. 802.11A, 802.11B, 802.11G, 802.11N이 있는 거고. 802.11A는 유럽에서 만든 거고, 802.11B는 미국에서 만든 거고. 2.4GHz의 11Mbps의 속도를 보이는 게 802.11B인 거죠. 그죠? 뭐 그렇게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11이 무선 랜입니다. 자, NOS, 윈도우 서버 2008 R2에서 넷스테이트 명령에서
IP 버전 4의 통계 정보 윈도우라고 했죠. 뭐 R2만 되는 거 아닙니다. 일반 윈도우 7에서 때려도 돼요. net state -2번 net state -2로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렇게 통계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NNTP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라, 그죠? 라는 틀린 거고요. 자, 29번 리눅스에서 RPM 패키지, 리눅스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은요, RPM도 있고, 뭐 apt-get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yu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RPM을 많이 사용하고요. 리눅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설치 프로그램의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RPM 패키지의 기존 파일에 강제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옵션이 그 포스입니다. 포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여도 포스 외워야 됩니다. 자, 30번. 자, 리눅스에서 현재 디렉토리 작업의 절대 경로, 풀 패스, 풀 경로를 알 수 있는 방법. 그죠? 이거죠. 현재 PWD, PWD는 이렇게 지금 나 루트에 있구나,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PWD입니다. 자, 31번 그죠? 프리 명령에 대한 거를 올바른 것은 프리를 쳐보세요. 예. 쳐보면은 뭐 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쳐보면 자, 프리를 이렇게 쳐봤더니요, 명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현재 여유 있는 메모리, 전체 메모리의 사이즈, 그 다음에 캐시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어보죠. 31번에 사용 중인 메모리, 사용 가능한 메모리 용량을 알 수 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32번 리눅스에서 파티션 타입이 수압일 경우의 의미. 이거는 가상기억 장치입니다. 수압. 그죠? 여기에 보면 수압이라고 적혀있죠. 프리시니까 SWAP라고. 이거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 디스크에다가 메모리 정보를 기억해서 메모리의 공간을 확대하는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 33번 리눅스에서 데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 부팅 시에만 시작될 수 있다. 아닌 거죠. 그죠? 언제든지 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있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탑 치면 이렇게 현재 시스템에 떠있는 거고요. 뭐 이니서부터 뭐 파이썬도 있네요. 뭐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고 항상 떠있는 프로세스를 데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린 거고요. 자, 34번 보죠. 리눅스에서 RWX, RX, 그 다음에 X네요. 맨 끝에가.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한번 읽어보죠. 동일한 그룹에 속한 사용자는 실행 권한만 갖는다. 아니죠. 리드 권한도 갖죠.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ls-amp 치면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에 D자 있는 건 디렉토리고 지금 요거 한번 봐보세요. RW 짝대기 이 RW 짝대기 요 세 개가 사용자의 권한, 그죠? 소유자, 이 파일 만든 사람. 그 다음에 R 짝대기 요거 두 개 있죠? 짝대기 두 개. 이게 같은 그룹. 근데 이 문제에서는 R하고 끝에가 X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X로. 요거죠.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그룹은 X는 실행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뭐예요? other 사용자, 다른 사용자, 누구나.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끝에가 R은 없고 여기가 끝에가 X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는 실행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번인 거고요. 35번 윈도우 서버 2008 R2 백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테이프 백업을 지원한다. 뭐 자기 테이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테이프 백업이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윈도우는 어떤 컴퓨터, 어떤 장치라도 꽂으면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만 설치하면 다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만 깔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테이프 드라이버 깔면 되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는 윈도우가 아니라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있어야지 지원이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DNS 레코드의 유형 중 그죠? 연결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레코드의 유형을 이미 한번 봤습니다. 이미 여기 DNS에서 여기 보면 타입의 A 있죠. IP 버전 4로 응답해. 요 A가 아니라 A가 3개가 있어요. 4개, A가 4개가 적혀 있으면 IP 버전 6로 응답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쭉 있는데 CNAM은 주소를 호스팅에 매핑한다라는 게 아니라 CNAM은 별칭이에요. 별명, 그죠? 별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자, 리눅스의 기본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 /usr은 각 유저의 홈 디렉토리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리눅스에서 유저의 홈 디렉토리는 거기 있지 않고요. 홈에 있습니다. 슬래시에 그렇죠. 이 컴퓨터는 유저가 없어요. 지금 루트밖에. 이 홈 디렉토리 밑에 만들어집니다. 일반 유저는. 자, 그래서 38번 리눅스에서 네임 서버와 관련된 설정 파일과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name.d.conf는요, named라는 그 DNS 데모 프로세스의 설정 파일입니다. 네, 설정 파일이에요. 그래서 나번은 잘못됐고요. 39번 IIS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쫙 띄운 것은 IIS는 HTTP 되고요, FTP도 됩니다. FTP도 그래서 전부 돼요. 두 개는. 그래서 4번이고. 윈도우 40번 윈도우 서버 2008 R2에서 FTP 서버 설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4번입니다. FTP SSL 설정 FTP 사이트 생성 시에 연결한 SSL 설정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한 번만 수정할 수 있다. 한 번만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 그죠? 네, 몰라도 그냥 상식으로 때려도 대충 맞죠? 자 41번이요. 윈도우 서버 2008 R2에서 VPN, 그죠? Virtual Private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암호화시켜서 인터넷에서 암호화시켜서 데이터 보내는 것. 그게 VPN입니다. 그래서 암호화시켜서 데이터 보낸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VPN에서는 터널링이라고 하죠. 그 말을. 자, 답은 뭐죠? 클라이언트는 VPN에 한번 접속하면 VPN 연결을 통하지 않고 내부 네트워크를 접근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VPN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틀린 말입니다. 42번 윈도우 서버 2008 R2의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관련 원격 데스크탑에서 최대 5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그죠? 이건 뭐 라이센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래서 가번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거니까요. 43 DH 서버의 구성으로 옳은 것. 남은 뭐죠? 특정 호스트에게 IP 주소를 허가하거나 거부하려면 해당 맥 주소가 필요하다. 그죠? 맥이 아니라 DHCP는 IP 주소로 관리하는 거예요. 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44번. 하이퍼V,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하이퍼V입니다. 지금 이게 가상화죠. 이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윈도우 안에 리눅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거고, 얘는 이제는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버추얼 박스를 쓴 겁니다. 버추얼 박스를.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는 하이퍼V라는 게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답은 스냅샷은 가상 컴퓨터를 복사하는 기술이다. 이건 아니고요. 얘도 있습니다. 스냅샷이라는 기능이 여기에 보면 도움말 평상시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스냅샷이 있죠. 요걸 누르면 현재 이 상태를 딱 저장해줘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하다가 다시 돌리면 그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죠? 네, 그 상태로. 네, 그걸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왔고요. 자, 45번 윈도우 서버 2008 R2에서 보안 템플릿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만일 위해 롤백 템플릿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죠? 근데 롤백 템플릿 통해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거는 파일 시스템과 레지스트리. 이거는 저장하려면 파일 시스템과 레지스트리 공간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이 디렉토리 이런 정보를 다 저장해야 돼. 탐색기에 있는 모든 정보 이거 다 저장해야 되는데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라우터에 대한 설명 46번 올바른 것은 자 4번입니다. 패킷 전송 시 논리적 주소인 IP 주소를 기초로 하고 OSI 참조 모델의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서 경로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라우터의 정의죠.
자, 리피터 47번 전력 증폭시키는 거. 신호를 재생하여 전달되는 거리를 증가할 필요가 있대. 전력을 증폭해서 멀리 나가게 한다. 커버리지를 넓힌다. 자, 48번. 다음 전송 매체 중 신호 전달 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른 거, 광. 광은 유리 섬유를 통해서 빛을 이렇게 굴절, 반사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빠르고요. 비용도 쌉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 49번. 라우터에서 경로를 찾는데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가 아닌 것은 IPX는 아니고 라우팅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RIP, 1번의 RIP는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 거리 기반,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가 작은 쪽으로 보내주는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4번의 OSPF는 좀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라우터 간의 트리를 만들어요. 그걸 라우터 간의 트리를 게위라고 합니다. 게위를 만들어서 대규모의 라우터를 관리해주는,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PX는 전혀 관련 없고요. 50번 레이드라는 건 디스크 복제 기술이에요. 복제 기술. A라는 걸 저장하면 한 군데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디스크 흩어뜨리면 하나가 깨져도 다른 거를 복구할 수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드 0번은 스프라이핑이라고 해서 A라는 값을 넣으면 여기에 하나 넣고 B는 여기에 넣어요. 그럼 A, B 이렇게 있죠. 하나 깨지면 복구 못합니다. 0번 스프라이핑은. 레이드 1 미러링은 A를 넣어요. 여기에 하나 넣고 여기에 A를 또 넣어요. 그럼 하나 깨져도 요가 똑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거울이 하나 있는 거죠. 미러가 있으니까 복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드 1번이 가장 좋습니다. 레이드 1번이. 자, 근데 레이드 5번은요. 레이드 5번은 모든 드라이브와 교차로 스프라이핑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 개 디스크에 흩어뜨려주고 에러 복구를 위해서 페리티비티가 필요한데 페리티비티도 여러 디스크에 흩어뜨려놔요. 그래서 그걸 레이드 5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리사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TCP/IP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과목이 TCP/IP라는 과목이 있지만 실제 출제는 전 과목에서 걸쳐서 TCP/IP 내용이 출제가 되니까요. TCP/IP를 딱 잡으면 돼요. 딱 잡으면. 그러면 거의 60% 이상이 끝납니다. 60% 이상이. 자, 그렇게 하고요. 다시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